퇴근길에 좋은 파트너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뉴스라면 나도 고수? 빵빵 퇴근길 발언때 기사님. 안녕하세요. 개인 택시기사 김용식입니다. 제가 살면서 남한테 피해 줘놓고 예를 들어 돈을 빌려가지고 안 갚고 버티다가 나중에 뭐 마지못해 원금만 받아. 이거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전에는 이자 상환같이 했다 그러면은 그게 합법적으로 받아내야 되는데 그게 현재 안 하고 있는 걸 갖다가 뭐 밉다고 해서 다시 뭐 법을 예를 들어 개정하는 거 뭐 그 추후로 할 수는 있죠. 추후로 할 수는 있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자까지 환수한다는 거는 그거는 조금 아닌 거 똑같은데 추징금 당연히 낼 걸 갖다가 지금까지 16년인가 뭐 안 내고 이자 부려놓은 거는 그거는 나쁜데 일단 우리는 법치국가니까 어쨌든 법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현행법이 있으니까 그거대로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 부정축제한 돈인데 그걸 갖다가 그동안 안 내고 십몇 년 동안 그냥 버티고 있다가 지금 와갖고 이제 여론에 몰매 맞으니까 환원하면서 이자는 한 푼도 안 낸다는 거 그건 어폐는 있어요. 법 개정을 해야죠. 해가지고 후 예를 들어서 나온다 그러면은 그건 당연히 이자까지 환수해야죠. 네, 뉴스 정면 승부 3라운드입니다. 오늘 기사님 발언 때는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추징금을 완납했냐 그렇지 않냐 또 불린 재산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라는 주제를 놓고 김용식 택시 기사님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법까지 고쳐서 바로 환수해야 된다는 이런 의견이시네요. 네. 그리고 오늘 뉴스 정면 승부가 한 글자로 바라본 세상은 떡인데요. 9074님입니다.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지만 추징금 납부하고도 어마어마하게 남은 전 대통령의 수익금은 그냥 넘어갈 수 없겠네요. 합리적으로 해결돼야 할 텐데 말이죠. 네. 앞서 김용익 기사님의 의견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으로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 받고 있습니다. 뉴스 정면 승부 3라운드요. 잠시 쉬었다가 스포츠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IBK 홍보대사 송혜입니다. IBK 기업은행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거래할 수 있는 은행입니다. 국민 여러분, 기업은행에 예금하면 기업을 살립니다. 그리고 기업이 살아야 일자리가 늘어납니다. 참 좋은 은행, IBK 기업은행. 운전 똑바로 해! 욱 하기 전에 1, 2, 3, 4, 5, 6, 7 7초만 생각해보세요. 안전한 운전을 위해 꼭 필요한 시간. 삼성카드가 당신의 참 실용적인 생활과 함께합니다. YTN 뉴스 정면 승부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에 관한 의견을 보내주실 분은 휴대전화번호 샵 0945번으로 50원의 유료 문자를 보내주세요. 전화 참여는 서울전화 02-771-0945번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정면 승부 3라운드요. 스포츠 뉴스는 잠시 뒤에 듣고요. 인터뷰부터 함께 하시겠습니다. 남북이 오는 16일부터 시운전을 거쳐서 개성공단 재가동에 들어가기로 합의했는데요. 무려 5개월간 이어졌던 개성공단 파행 사태가 이제는 완전한 정상화의 길로 접어들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해결해갈 문제들이 뭔지 또 남북관계에 확실한 청신호가 들어온 건지 세종연구소의 홍영익 수석연구원 연결해서 관련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남북이 아주 좋은 소식을 내놨어요. 오늘 16일부터죠. 개성공단 정상화를 하기로 한 거예요. 네, 추석 선물인 것 같습니다. 아, 추석 선물. 네. 추석을 3일 앞두고 네. 개성공단이 이제 정상 가동되는데요. 예. 네, 기업가들도 다 좋아하지만 남북 관계가 이렇게 훈풍이 불면 우리나라 국가 신인도도 높아지고
또 박근혜 대통령 미국 갔다 오셨는데 좋은 소식을 들어서 이런 아주 좋은 일이라고. 그렇겠네요. 네. 예, 예. 북한도 추석세죠? 그렇죠. 예. 네. 그, 그런 거 당연히 의식했다고 봐야 되겠네요. 네. 뭐 주석이라서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요. 예. 북한도 지금 빨리 가동을 해야 자기네들 수입도 올리고 근로자들 월급도 받기 때문에 예. 북한은 바로 즉각 재개를 항상 주장해 왔죠. 네. 오히려 우리가 확실한 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하자 그래서 우리가 더 여유를 부려온 거죠, 사실. 그러면은 북한이 왜 이렇게 적극적인 입장을 보여왔다라고 보십니까? 네, 뭐 중요한 거는 이 국제적인 여건이 지금 예. 우리 박근혜 정부가 북한을 다루기에 좋은 여건이 형성되고 있는데요. 네. 그거는 북한이 다분히 이걸 또 이런 여건을 만든 측면이 있죠. 작년 12월에 장거리 로켓 발사하고 2월 달에 3차 핵실험을 감행해서 동맹국인 중국조차도 이 북한 때문에 아주 못 살겠다. 네. 특히 이제 그 미국이 이 북한을 잘 다루라고 네. 뭐 중국한테 엄청난 압박을 가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지금 중국이 미국과 협력하지 않고는 이렇게 초강대국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예. 중국도 많은 압박을 느끼고 그래서 북한한테 동맹국이지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당신들 국가 경영 못한다 이렇게 자꾸 압박을 넣고 남북 관계부터 개선해라라고 하고 있고요. 미국 역시 국제 제재를 주도하고 있는데 그래서 북한이 미국하고 이제 대화를 해보려고 해도 남북 관계부터 해라. 그리고 핵 문제에도 성의를 보여라. 이런 이 G2라고 하는 미국과 중국이 남북 대화를 강조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김정은의 입장에서도 지금 한 1년 반 이상 자기의 30도 안 된 나이에 정권을 잡아가지고 권력 지금 안착시키냐고 전력을 기울였는데 예. 가만히 보니까 경제가 너무 어려워서 제도권 내에서의 권력은 안착됐지만 주민들의 반발이 많기 때문에 예. 어떻게든 경제를 살려야 되는데 그건 외자를 유치하는 길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남북 관계에서 지금 현안이 되고 있는 개성공단, 금강산 한강 여기서 이 타결 못하면 외자도 안 들어오고 남한으로부터 들어오는 것도 안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국가 전략 자체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좀 저자세를 취하더라도 이 문제를 해결하고 넘어가자 이건데요. 그러나 주의할 점은 핵 문제에 있어서는 전혀 국제사회의 여론을 반영하지 않고 핵은 계속 지금 갖고 있는 거죠. 네. 나름대로 북한이 거둬들인 이득, 북한의 전략 이런 것도 있었다고 볼 수 있나요? 북한이 일부러 이게 시간을 질질 끌고 그러던 건 아니고요. 처음에는 거꾸로 새로 출범한 남한의 박근혜 정부를 길들이기 차원에서 시도를 감히 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 정부가 호락호락하지 않고 오히려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 아니면은 그냥 문을 닫아도 좋다라는 각오로 오히려 우리가 더 강하게 나오니까 움찔했었던 거고요. 네. 계산 주판을 따져보니까 자기네가 더 손해란 거를 이제 알게 됐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건 뭔가 잘못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그냥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돌아가자 이렇게 하는데 우리 정부가 그냥은 못 들어가고 여러 가지 제도적 장비를 마련하고 그리고 이 사실상 북한이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것까지 얘기를 하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오늘 나온 합의 중에서도 북한이 다섯 달 동안의 개성공단 파행으로 빚어진 기업들의 손해를 보상해주기 위해서 금년도에 나온 기업들에 대한 세금은 물리지 않겠다. 네.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북한이 우리가 사실 잘못했다 이렇게는 안 했지만 실제로는 그들이 책임을 느끼니까 이걸 면제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우리 정부에게 세게 나왔는데 우리 정부가 더 세게 나오니까 오히려 국제적인 여건이 불리해서 고개를 숙이고 있는 거죠. 세게 나오는 벼랑 끝 전술 원래 북한의 트레이드 마크인데 네. 우리가 더 세게 나가니까 북한이 벼랑 끝으로 떨어지지 못하네요. 그런데 이제 핵 문제 같은 데 있어서는 이게 진짜 세게 나가면 같이 공멸할 수도 있기 때문에요. 그게 통할 수 있는데 예. 개성공단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자, 이 개성공단 국제화 문제 외국 기업 유치 이제 상당히 중요한 화두인데 가능합니까? 아니면 어떤 노력이 더 필요한지요?
국제화 문제는 뭐 우리가 뭐 기업 설명회 이런 노력도 이제 다음 달에 이제 같이 남북이 합의해서 하려고 하는데요. 문제는 외국 기업들이 들어오려고 하느냐 여기에 관건이 있습니다. 네. 우리는 뭐 거리도 가깝고 말도 잘 통하고 그렇죠. 그리고 뭐 원재료 보내주기도 쉽고 예. 그리고 임금이 워낙 싸니까 엄청나게 좋은 그 공단인데 예. 다른 나라도 과연 그렇게 느낄까? 말도 다르고 그 물류 비용도 많이 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FTA 같은 데에서 역외 가공지대로 인정도 받고 지금 뭐 임금이나 세금이나 노무 문제 이런 걸 국제적 수준에 맞도록 하고 예. 또 물건도 쉽게 나를 수 있도록 항구나 공항도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시설도 마련하고 이런 게 다 그리고 삼통 문제 중요하죠. 삼통. 예, 네. 자유롭게 통행통신 통관이 돼야 국제 기업들이 들어오지 그렇지 않으면 뭐 들어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요는 남북이 합의한 것도 지금 쉽지는 않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외국 기업들이 과연 오겠느냐 하는 건데 그 조건을 마련해주기 위해서는 북한이 많은 부분에서 좀 더 고개를 더 숙여야죠. 삼통 문제를 좀 자유롭게 해주고 해야죠. 예. 통행, 통신, 통관 이것이 네. 삼통이죠. 네. 네. 자, 이런 삼통으로 가긴 전 단계로 봐야 될까요? 전자카드를 이용하는 방식. 네. 일이 뭐 사흘 전에 통보하지 않고 이제 출입경을 자유롭게 하는 방식이죠. 네. 이 세 개 중에 일단 가시적으로 나온 게 전자카드 통해서 전자출입 체계에 갖춰서 지금까지는 3일 전에 며칠 날 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시간을 어기면 그날 아예 못 들어가고 다시 신청해서 3일 뒤에 가고 그랬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 전자카드제를 하면 하루 전에 신고해서 들어가겠다고 하는 날은 아무 시간이나 갈 수 있고 또 들어갔다 또 나올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하루 내에서는 굉장한 융통성을 보이고 굉장히 간편하게 해줘서 기업의 편의를 도모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은 통신이 더 중요할 수 있거든요. 인터넷하고 이동통신, 핸드폰을 쓸 수 있게 해주는 건데 예. 이건 이제 북한 당국이 과연 북한 체제 무너지는 거 아닌가 이런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 해줄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 김기용 단장 얘기로는 100메가바이트까지 기존 전화선 가지고 이용할 수 있다니까 이것도 조금은 낮을 것 같고요. 통관도 지금은 전수조사를 해서 100%를 하는데 지금 김기훈 단장 얘기로는 50%만 선별 통관하기로 대체로 합의가 된 듯합니다. 그러니까 반만 하더라도 상당히 좀 편리해지긴 하는 거죠. 근데 네. 국제 기준은 4%만 검사하는 거랍니다. 예. 4% 검사. 네. 개성공단 정상은 아직도 멀긴 멀었는데 남북 관계가 더 좋아져야 개성공단이 더 정상화될 텐데 또 북핵 문제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지금 뭐 계속해서 우리 정부가 차근차근 속도는 빠르지 않지만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한다는 식으로 점진적으로 가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이산가족 상봉도 추석 지나서 이제 되고요. 그 다음에 11월 달에 화상 상봉하고 10월 달에 화상 상봉, 11월에 2차 이산가족 상봉도 또 합니다. 거기다 이제 관건은 금강산 관광과 핵 문제인데요. 금강산 관광은 10월 2일 날 실무회담을 하기로 우리가 제안했는데 북한은 더 빨리 하길 바랬지만은 예. 지금 뭐 수세에 몰린 북한으로서는 그거 따질 형편이 아니고요. 예. 어떻게든 북한은 금강산 관광만 해주길 바라는데 여긴 또 오이사 조치 해제라든지 또 뭐 박항자 씨 살해 사건에 대한 재발 방지에 대한 확실한 약속 그리고 유엔 안보리 제재 또 현금이 1년에 400억 원이 가는데 이걸 현물로 줘야 된다는 그런 우리 내부에 있어서의 여론 이런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기 때문에 네. 금강산 관광까지만 잘 되면 남북 관계는 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핵 문제가 아직 있죠. 네. 핵 문제는 남북 간으로 풀기는 버거운 일이고요. 네. 역시 중국과 미국이 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미국이 지금 그러니까 성이라기보다 큰 관심이 없습니다. 미국은 북한에게 확산 방지에 더 초점을 두는 것 같고요. 우리는 지금 북한이 핵을 가지면 우리가 제일 지금 전략적으로 손해를 보는데 따라서 우리 정부가 미국의 입장만 이렇게 공조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좀 더 적극적이고 창의적으로 해서 북핵 문제 해결은 좀 주도해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미국이 관심 가질 수 있게 하는 것도 상당히 필요하네요. 그러니까. 네. 네. 박사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종연구소 홍현익 수석연구위원이었습니다. 교통상황 알아보죠.
네, 유보연 캐스터. 네, 정확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입니다. 서울 시내 곳곳에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는데요. 사고 구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가양대교 부근에 사고가 났는데요. 때문에 양화대교 이전부터 밀리고 있고요. 그 이전에 청담대교부터 여의교까지 정체와 서행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나란히 가고 있는 강변북로는 일산 쪽으로 성산대교를 조금 못 미친 곳에 사고가 났는데요. 때문에 동호대교부터 그 여파를 받고 있고요. 강남대로가 염곡교차로에서 신사역까지 속도를 줄이고 있고 반대쪽 한남나들목 부근에 사고가 났는데 때문에 이 부근 정체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노년역부터 신노년역까지 그리고 양재역에서 양재 시민의 숲까지 더딘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 유보연이었습니다. 네, 경제뉴스 살펴보겠습니다. 머니투데이의 김태은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김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오는 정기 국회에서 집중 논의될 주요 쟁점 경제 법안부터 살펴보죠. 정기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이번 국회에서도 논의되죠? 네, 그렇습니다. 최근 재계와 노동계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라면 바로 이 통상임금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각급 법원에 계류 중인 관련 소송만도 160건에 달합니다. 그만큼 통상임금 범위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는 뜻인데요. 야권은 통상임금 문제가 불거진 지난 6월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고 휴일 근무를 연장 근로시간으로 인정해주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워낙 관심이 높고 또 사회적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는 점에서 법안을 최대한 서둘러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비해서 새누리당은 노사정 합의로 통상임금 문제를 먼저 논의해야 할 것을 주장하면서 법안 발의에는 다소 신중한 입장입니다. 남경필 새누리당 의원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는데요. 새누리당은 근본적으로 이 통상임금 문제는 임금체계 개편과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계 현안과 아울러서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 합의가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서두르기보다는 법원의 판결과 다양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시간이 걸리겠네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네. 이번에는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에게 아주 좋은 소식이죠. 코스피 지수가 2000선을 회복했죠? 네. 오늘 코스피 지수가 어제보다 9.79포인트 올라서 2003.85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2000선을 돌파한 것은 지난 5월 31일 이후 3개월여 만인데요. 그동안 국내 증시의 발목을 잡았던 대외 여건이 개선됐기 때문입니다. 미국과 중국, 유럽 등 주요 국가들의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어서 외국인들의 자금이 우리 증시에 유입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외국인들은 2주 동안에 5조 원 이상을 순매수하면서 국내 증시의 상승세를 이끌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주가가 많이 올라야 이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도 좋고 경기가 살아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텐데 좀 더 이것도 역시 지켜봐야 되겠네요. 네. 네. 다음은 신용 등급 문제 한번 살펴보죠. 금융감독당국이 신용 등급 관리를 위해서 챙겨야 할 10개명을 이렇게 발표했다고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몇 가지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일단 아주 급한 경우가 아니면 인터넷이나 전화 등을 통한 대출이나 현금 서비스는 피하는 게 낫습니다. 신속하고 편리한 장점이 있는 반면 부실률이 높기 때문에 신용등급에는 부정적입니다. 또 주거래 금융기간을 정해놓고 꾸준히 신용거래 실적을 쌓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금융감독원은 소개했습니다. 소액 연체와 단기 연체의 경우 발생 횟수에 따라서 개인 신용등급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카드 이용대금이나 통신요금 등은 자동이체를 이용하는 게 좋습니다. 또 아무리 소액이라도 연체는 절대 금물인데요. 여러 건의 연체가 함께 발생하면 오래된 것부터 갚는 게 좋습니다. 또 본인의 신용정보를 4개월에 한 번씩 무료로 열람할 수 있다고 합니다. 되도록 자주 확인해 보는 것이 신용등급 유지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주 유용한 정보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머니투데이의 김태은 기자였습니다. 긴장하라. 아반떼를 넘어선 아반떼가 온다. 강력한 파워의 디젤 출시부터 새로운 매력을 더한 디자인까지 더 뉴 아반떼 탄생. New thinking, new possibilities. 현대자동차. 하이무를 하고 싶은데 사람들 시선이 부담스러워서요.
놀리거나 수군거리지 않을까요? 세상엔 남을 놀리고 괴롭히는 나쁜 무리들이 항상 존재합니다. 그들과 싸워 이기세요. 하이모가 함께하겠습니다. 하이모가 답을 드립니다. 1588-5858 하이모. YTN FM 캠페인. 실력 있는 도시, 활력 있는 경제도시 평택이 도약합니다. 초인류 기업들과 함께 첨단 산업도시로 성장해 나가는 평택. KTX 역사 유치로 대한민국 교통 중심지로 성장하는 평택. 국내 5대 무역항인 평택항을 중심으로 항만 물류도시로 거듭나고 명품 농특산물 슈퍼오닝으로 건강한 식탁을 선물하는 맑고 푸른 평택. 아이들의 꿈과 희망이 자라는 모두가 살기 좋은 도시, 이곳이 바로 평택입니다. 이상은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 평택시와 함께합니다. 4624 4520 아이들에게 처음 구구단을 외우게 할 땐 마음이 찡합니다. 이제 치열한 공부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 같아 어른으로서 미안함을 느끼죠. 그런데 정작 아이들은 즐거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모르는 공부의 즐거움을 아이들은 알고 있다는 생각. 그 즐거움이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계속될 수 있게 하는 것이 우리 어른들이 해야 할 일 아닐까요? 아이들을 잘 부탁합니다. 아이들이 만들어갈 미래를 잘 부탁합니다. 이 캠페인은 공부를 한다. 대교와 함께합니다.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 네, 뉴스 정면 승부 4라운드입니다. 이번 라운드 역시 여러분과의 대화창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으로 열어놓고 있고요. 정면 승부 4라운드에서는요. 스포츠 뉴스 브리핑 그리고 우석훈 박사와 함께하는 경제로 보는 세상 이어가겠습니다. 잠시 뒤 이어가겠습니다. 평생 친구해 드르르르 평생 든든 평생 챙겨줘 드르르르 평생 든든 가족처럼 챙겨주는 참 고마운 사람 참 고마운 사람 교보생명 FP가 찾아갑니다. 교보생명 평생 든든 서비스. 잠은 인생의 사치라던 에디슨. 하지만 그의 열정을 지켜준 것도 깊은 잠이었습니다. 짧게 자도 깊고 편안하게. 시대의 리더와 함께한 시몬스. 당신의 인생과 함께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시몬스. 여러분, 강남 좋아하시죠? 저도 참 좋아하는데요. 강남을 누리는 위례와 미사에서 푸르지오가 10월 총 2,800여 세대를 동시 분양합니다. 위례 센트럴, 위례 그린파크, 미사 강변 푸르지오. 저도 푸르지오 참 좋아하는데요. 10월에 꼭 가봐야겠습니다. 문의 1899-1664. 푸르지오. 대우건설. 우주에서 가장 아름다운 별, 지구. 하지만 누군가에겐 목마름의 별이며 어둠의 별이기에 우리는 지구의 바다를 인류의 마실물로 바꾸고 지구의 자원을 인류의 빛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지구의 가치를 높이는 기술, 두산중공업. 네, 스포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스포츠 경향의 김은진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김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홍명보호 정말 아쉽고 또 한편으로는 무기력하다는 이야기도 있고 피파 랭킹은 역시 랭킹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경기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어제 계속 답답하게 0대2로 뒤따가 경기 막판에 추가 시간에 이근호 선수 헤딩골로 간신히 0패는 면했습니다. 스코어 차는 1대2지만 또 좋은 점도 있었던 것은 미드필더진에서 손흥민 선수나 이청용 선수 이 두 왼쪽 오른쪽 절묘한 호흡을 확인한 것은 수학이었다. 이청용 선수 부분은 수학이었다는 평가도 있지만 지금 역시 가장 큰 문제는 골 결정력입니다. 어제 그 전반전에 선발 출전한 원톱으로 선발 출전한 선수가 국내 K리그에서 뛰는 조동건 선수였습니다. 근데 이 선수가 전반전에 슈팅을 한 개도 기록하지 못하고 굉장히 부진해서 후반에는 아예 그 수비형 미드필드로 뛰던 IT전에서 골을 넣었던 구자철 선수를 제로톱으로 전진 배치시키는 전술을 썼는데 IT전과 똑같이 썼습니다. 별로 이것도 재미를 보지 못했고요. 지금 홍명보 감독
개 그 대표팀이 출범한 이후에 원톱 스트라이커가 골을 넣은 게 지금 한 골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스트라이커 쪽이 취약지대로 떠올랐기 때문에 어제도 뭐 IT전에서 좀 골을 많이 넣어서 좀 괜찮았다 싶었는데 어제도 이 문제점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경기가 됐습니다. 피파 랭킹이 다르잖아요. IT는요. 예, 뭐 네. 너무 차이가 나는 팀이었는데 스파링 상대로는 적절치 않았지 않는가? 오히려. 핵심 선수들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근데 뭐 사실은 핵심 선수들이 빠져도 강팀은 강팀이기 때문에 뭐 아주 뭐 이렇게 만만할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어제 우리 경기 자체를 봤을 때는 굉장히 답답한 경기였습니다. 자, 홍명보 감독이 영국으로 간다고요. 왜 갑니까? 예, 결국은 이 선수들 얘기가 나오는데요. 기성용, 박주영 선수 얘기가 어제 경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독일에 가서 손흥민 선수를 비롯해서 그 분데스리가에서 뛰는 선수들을 보러 나갔었는데요. 이번에 13일에 홍명보 감독이 영국으로 나가서 이 프리미어리그에서 뛰는 선수들을 보러 갑니다. 네, 이제 박주영 선수, 기성용 선수가 바로 이 잉글랜드에 있는데요. 현재 원톱 스트라이커로 어제 문제가 됐던 이 원톱 스트라이커로 우리나라에 현재 박주영 선수만한 대안이 사실상 없기 때문에 이 홍명보 감독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애초에 대표팀 감독을 맡으면서 소속팀 경기에서 뛰지 못하는 선수는 뽑지 않겠다 이렇게 선발 기준을 밝혔습니다. 네, 박주영 선수가 지금 아스널 소속이지만 전혀 출전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홍명보 감독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또 수비형 미드필더 쪽에서도 지금 기성용 선수 필요성이 다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근데 기성용 선수는 아시다시피 그 SNS 파문으로 국내파와 해외파 선수들 사이에 좀 위화감을 조성했던 이런 부분 때문에 여론이 좋지 않아서 기성용 선수를 뽑으려면 역시 이런 여론에 대한 부분도 홍명보 감독이 안고 가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두 선수 다 뽑기에 좀 껄끄러운 문제가 있는데 지금 대표팀 현실에서는 버리기 굉장히 아까운 카드이기 때문에 이 홍명보 감독이 잉글랜드에 가서 이 두 선수를 한번 만나보고 아마 대화를 나누면서 결정을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홍명보 감독이 아스널 감독에게 뛰게 해달라고 얘기를 할까요?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스포츠경의 김은진 기자였습니다. 뉴스와 유쾌한 한판. 뉴스 정면 승부. 진짜 경제 이야기. 경제로 보는 세상. 네, 우석훈 박사와 함께하는 경제로 바라본 세상입니다. 오늘 특별한 주제로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반려동물과 경제학. 제목 상당히 특이하죠? 네. 지난 월요일이었죠. 9월 9일 구구데이라고 해서 닭을 먹는 날로 알려져 있는데 이날은 또 고양이의 날이었다고 합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증가하면서 관련 산업도 아주 쑥쑥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데요. 오늘 매주 수요일 경제로 바라본 세상 88만 원 세대의 저자시죠. 성공회대 외래 교수인 경제학자 우석훈 박사와 함께 바로 이 문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 박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우 박사님은 책을 많이 쓰시는데 아주 경제학자신데 고양이에 대한 책도 쓰셨었어요. 네. 우리 집 마당에 크는 고양이들하고 몇 년 지나면서 네. 느껴진 바가 뭐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고양이를 돌본다는 것 그런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네. 요 며칠 동안 우리가 경제 너무 무거운 얘기만 해가지고서 예. 오늘은 좀 가볍고 근데 또 실제로는 변화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이 주제를 골랐어요. 네. 고양이 책 제가 보니까 사진도 있고 여러 가지 고양이에 대한 애틋한 사랑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도 있고 또 고양이 잘 크고 있습니까? 잘 커요. 고양이가 이게 번식 능력이 뛰어나죠. 뛰어난데 그 수명이 짧아요. 길고양이들은. 그러니까 몇 년 정도입니까? 보통 2.5에서 3년 정도로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겨울을 3번 넘기기가 쉽지 않죠. 그래요. 네. 그러니까 겨울철에 많이 죽어요. 네. 그래서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게 뭐 고양이가 기하급수로 는다는 사실은 아니에요. 그렇습니까? 네. 그러니까 수명이 길면은 이제 굉장히 늘 텐데 네. 수명이 사실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네. 추운 겨울 되면은 이제 좀 많이 줄고 그렇습니다. 네. 안타깝네요. 네. 근데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들의 수라고 할까요? 이제 농림수산식품부 자료를 보면은 이제 집고양이 수,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이제
어떻게 이걸 집계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요. 지난 2006년에 집고양이 수가 약 47만. 2012년 지난해 한 2배 이상 늘었어요. 115만 마리. 제가 문화 지출비라고 하는 네. 그 통계를 봤더니 2002년 이후에 2012년까지 한국 대부분의 문화 지출이 줄었거든요. 네. 영화도 줄고 책 사는 것도 줄고 다 줄었는데 유일하게 2개가 올랐더라고요. 하나는? 카메라 구입비. 그 다음에 애완동물 관리비가 가계 지출에서 늘었더라고요. 문화부에서. 네. 그러니까 실제로 돈도 많이 쓰게 된 거고, 그러니까 개인들이 살아가는 데서 일단 문화 현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선진국이 이런 애완동물 많이 기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반영하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애완동물이라고 그러면서 싸움 나요. 이게 동물이 아니라 반려동물. 예, 같이 살아가는 거다라고 네. 해서 이제 반려동물이라고 하고, 특히 이게 유럽도 마찬가지인데요. 예. 이 솔로 현상이 되면서 네. 사실 혼자 있으면 외롭잖아요. 네. 외로운 게 개나 고양이나 같이 진짜 식구같이 생각하는 그런, 그러니까 애완이라는 거 귀여워서 기른다는 건데 예. 반려라는 거는 같이 살아간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개념으로 우리나라도 점점 바뀌어가는 것 같고, 이거는 조금 좀 오래갈 트렌드인 것 같더라고요. 네. 카메라도 역시 그 반려동물과의 삶, 또 자기와의 어떤 자기의 어떤 아바타인가요? 그 찍어나가는. 돈이 많은 걸 설명해 주는 게 문화 지출이 딱 카메라 구입비랑 예. 애완동물 관리비에 들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고양이 사진이 는 거죠. 네. 그렇군요. 고양이 키우신 분들 정말 많죠. 네. 근데 아직은 전체 수로는 개가 많은데 네. 증가율은 고양이 쪽이 조금 높은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여성들 같은 경우 이제 일종의 문화하면서 경제 현상으로 벌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전수조사는 못 해봤는데 샘플 조사를 해보니까 개인 용돈보다 반려동물에 들어가는 돈이 많은 여성들이 많더라고요. 네. 개의 경우는 400만 마리가 넘는 것 같아요. 네, 개가 많습니다. 네. 개는 좀 오래 살죠. 개는 그보다 오래 살죠. 예. 근데 고양이들도 이제 집에서 기르는 경우에는 요즘은 사료를 다 먹고 관리를 받으니까 10년, 13년 그렇게 사는 고양이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집에 있으면 10년까지는 살아요. 네. 9월 9일 앞서 제가 구구데이 닭을 먹는 날로 알려져 있지만 고양이의 날이라고 하는데 혹시 이제 경제학 박사시면 고양이에 대한 책까지 쓰시니까 고양이 박사라도 볼 수 있는데 왜 9월 9일을 고양이 날인지 아세요? 옛날 표현으로 고양이 목숨이 9개라고 그런 말을 쓰잖아요. 아, 그래요? 고양이 박사라서 제가 모르는 말씀 해주시네. 네. 그 9구자가 2개 들어가 있는 9월 9일이 고양이라고 해서 상징적으로 그렇게 한 2, 3년 된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하는 게. 목숨은 9개다. 네. 고양이들이 참 위험한데도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금방 죽을 것 같은데도 또 잘 살아나고 그러잖아요. 예. 자, 앞서 이제 트렌드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반려동물이라기 때문에 이제 관련 산업 당연히 크고 있는 거죠. 네. 굉장히 빨리 클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직 폭발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유럽에서는 이 고양이가 확 느는 게 한 50년대, 60년대 그런 일이 벌어졌었거든요. 지금 우리나라도 그때 비슷하게 가는 것 같고 관련 산업은 사실 이거 좀 재밌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고양이는 지금 다 생선을 먹는다고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고양이의 생선이냐 그것이. 네, 근데 실제로 고양이가 생선만 먹는 건 아니고 네. 고기도 많이 먹거든요. 고기도. 네. 네. 그러니까 쥐 잡아 먹는다는 말이 그게 딱 고기인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꼭 생선을 먹을 필요는 없는데 예. 50년대 이후에 이제 유럽도 수산업이 발달하면서 예. 사람이 먹지 않는 생선 부위가 생겼거든요. 그걸 통조림을 팔려다 보니까 예. 고양이는 생선을 먹는 거다는 말을 사실 만들어서 퍼뜨렸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너무 이제 커져가지고서 지금은 참치캔 이런 게 그냥 산업이 된 거거든요. 네. 그리고 최근에는 여기도 또 이제 고급화 부분이 불어가지고선 프리미엄급이라고 그러는데 반려동물 식품에 대한 프리미엄급이요. 네, 그거는 인간이 먹어도 되는 거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같이 먹는다. 옛날에는 네. 사람이 못 먹는 걸 줬었는데 예. 이제 점점 가치가 높아지다 보니까 예. 인간이 먹어도 되는 것을 프리미엄급이라고 하고요. 예. 거기에다가 오가닉 유기농까지 요즘 붙이는 게 추세인데 이게 생태적으로 옳은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고양이 늘다 보면은
또 참치잡이도 늘고 예. 다른 문제가 또 생기거든요. 예. 그래서 적절한 밸런스를 어떻게 찾을 것인가가 도시생태학 쪽에서는 좀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더라고요. 애완동물이 아니라 이제 반려동물이 되다 보니까 반려동물의 건강까지 챙기는 식품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네. 유기농 이렇게 되는 것이 프리미엄 식품이니까요. 예, 그럼 프리미엄으로 하면은 실제로 우리가 먹는 참치보다 비싸요. 아 그래요? 네. 네. 아 이거 참. 그다음에 여기 또 사실 또 이게 그 시장이 커지다 보니까 전쟁처럼 지금 막 벌어지려고 하는 게 지금까지는 동물병원이라는 거는 개인 병원이었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의사님이 이렇게 개인적으로 병원을 내서 뭐 몇 사람이 같이 해서 이렇게 내던 그러니까 자영업자 같은 거였었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 시장이 확 크다 보니까 이제 대기업에서 들어오려고 해요. 그러니까 반려동물 종합병원 이렇게 되나요? 고급 딜럭스, 럭셔리 그런. 예. 그래서 지금 사회적 논쟁이 있는 게 대기업이 들어오는 게 나으냐, 아니면 지금처럼 이렇게 자영업 비슷한 그런 동물병원 시스템을 하는 게 나으냐 한데 사실 이게 돈이 생기니까 이제 이 갑과 을의 문제가 사실 한 번은 벌어지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예상하죠. 반려동물 산업 시장 이쪽을 두고 이제 경제민주화 문제가 등장하겠네요. 왜냐하면 지금은 그래도 동물병원장이었는데 예. 만약에 대기업이 막 들어와 가지고서 일관 처리를 한다고 하면서 네. 하면은 그다음부터 이제 고용이 되는 거 아니에요. 사장님이었는데. 그렇죠. 병원장에서. 네. 그런 것도 지금 뭐 한 가지 있고요. 그다음에 아직까지는 이게 그러니까 아픈 건 많이 아파요. 고양이들도. 저도 한번 아파서 데려갔더니 한 100만 원 나오더라고요. 100만 원이요? 4일 입원했는데 100만 원이 나와요. 그게 검사를 해야 되는데 고양이는 이게 물어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디 아프니 뭘. 그럼 다 그냥 입원시킨다는 거죠? 근데 그 입원시키기 전에 네. 한 20만 원쯤 그냥 이 초음파 검사든 검사를 해서 문제를 알아야 입원을 시키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게 지금 우리도 역사가 짧아서 사람도 사실은 그냥 병원에 가면 되게 비싸잖아요. 근데 지금은 보험체가 돼 있으니까 그거 자체가 그러니까 돈은 비싸지만 우리가 내는 돈은 많지 않잖아요. 네. 근데 이런 반려동물에 대해서는 아직 보험이라는 게 되게 미약하거든요. 반려동물과 관련한 의료보험, 생명보험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앞으로 성장하겠네요. 호주나 영국 사례 보니까 그런 보험들이 있고 우리도 올해 애견보험이라는 게 나왔어요. 그래서 애견보험에다 같이 고양이를 들 수 있게 이제 첫 보험 상품들이 출시된 상태인데 네. 이렇게 산업화 방식으로 보험을 하는 게 맞을지 아니면은 저는 뭐 고양이 생협이라고 부르는데 예. 의료 생협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그냥 공제조합처럼 하면은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마침 서울에 몇 군데서는 의료 생협처럼 그런 반려동물 생협을 준비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당연히 반려동물 생협을 준비하면 수의사분도 참여하고 그러네요. 네, 당연히 예. 근데 그렇게 하면 평소에 돈을 조금씩 모아두고 있으면은 예. 크게 아플 때 크게 큰 돈을 안 내도 되잖아요. 네, 그렇겠죠. 제가 이거 진짜 마음 아팠던 게 뭐냐면은 저는 한 100만 원 주고 그 고양이 수술해서 살려서 데리고 왔는데 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만약 어떤 가난한 여대생이 예. 혼자 살다가 키우던 고양이였으면은 네. 검사비 20만 원을 쓸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고양이는 그때 살처분하는 수밖에 없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주인이 조금 넉넉하면 뭘 좀 이렇게 해볼 수 있는데 만약에 주인이 가난하다 그러면은 어쩔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게 정의로운 것인가 막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면승부 청취자분 가운데 지금 반려동물에게 100만 원의 의료비를 지출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민감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또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정도가 평균적으로 나와요. 네, 평균적으로요. 예, 예. 그러니까 고양이가 뭔가 아프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게 야생동물이라서요. 꾀병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프다고 쓰러질 정도면은 거의 죽기 직전인 거죠. 네. 지금 먹을 것도 없는데 나도 병원도 못 가는데 반려동물한테 많은 돈을 지불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반려동물을 이제 같이 살아가시는 분 입장에서는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근데 그게 일종의 생명이고 네. 그다음에 같이 사는 문화로 돼 있는 그 전환점이 어떻게 보면 선진국이냐 아니냐 그렇더라고요. 그 선진국에서는 좀 필요 없는데 의미 있는 일들을 그냥 의미를 부여해가면서 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도 이미 글로 들어갔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이제 그걸 하지 말라고 그럴 수는 없을 거예요. 뭐 고양이나 개를 키우던 사람한테 그런 거 하지 마라. 하게 돼요. 그냥 가니까 그 다음에는 어떻게 거기 필요한 의료비라든가 그런 것들을 좀 줄일 수 있는지 사회적인 고민을 좀 해보자라는 거죠. 그런 것을 지불했을 때 되돌아오는 것이 큰 것이 있기 때문에 이제 지불하겠죠. 근데 혼자 살면은 이제 우울증도 많이 생기고 그렇겠죠. 정신질환에 네. 가까워지는데 사실 누군가를 돌보고 있으면은 정신적으로는 풍요롭거든요. 그러니까 솔로 현상이 계속 진행되면은 반려동물도 그만큼 늘 거다라고 제가 추정하고 있죠. 네. 그래서 대기업이 또 들어올 것이다. 결국은 들어올 건데 어떻게 막아야 되냐. 이게 익숙한 그런 갑을 문제와 뭐 대기업과 중소기업 문제가 여기서도 똑같이 벌어집니다. 네. 지금 제 자료 하나 보니까 국내 반려동물 식품 시장의 규모가 2012년도 기준 지난해죠. 6천억 원 규모로 연평균 4.3% 성장. 계속해서 늘리고 있다 그러네요. 곧 조 단위가 넘어갈 거라고 보고 있고, 예. 그러니까 규모로 비교를 해보면은 영화 산업보다 큰 산업에 대할 가능성이 높아요. 영화보다. 예. 네. 영화가 약간 뭐 조 단위 그렇게 얘기하는데, 예. 곧 영화보다 커지거든요. 우리나라 영화 많은 플랫폼, 극장을 갖고 있는 곳이 또 대기업 아닙니까? 그러면은 또 대기업이 들어오겠네요. 자꾸 우 박사님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실제로 강남 지역에서 일부 그런 사례가 있어서 막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서 들어온다고 하면은 법적으로 막거나 그럴 장치는 없고요. 들어오면 그냥 들어오는 건데 길게 볼 때 어떤 방식의 시스템을 가지고 가는 게 우리한테 서로 유리한 것인가 그런 고민을 한번 해봐야죠. 우 박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어떤 것이 우리 사회에 좋다고 보세요? 저는 뭐 공제조합 형태 같은 거로 시민의 자치 영역에 이게 들어오는 게 좋을 것 같고 일본 같은 경우 보니까 시민들이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고양이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뭉쳐서 이런 공제조합을 많이 만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보다 조금 먼저 간 건데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이걸 자발적 모임 같은 형태로 갈 거냐 아니면 대기업으로 갈 거냐 한번 선택하고 나면은 네. 다시 돌아오지는 못하거든요. 대기업들이 이미 들어왔는데 내보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이 바로 그런 논의 또는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예, 그러니까 결국 선진국이 되는 거는 그러니까 반려동물들이 는다라는 건 같은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비용을 안 쓰면 되지 않느냐. 근데 그럴 수는 없고 그걸 어떻게 하면 이제 효율적으로 하고 생태나 사회나 문화에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할 것인가. 그런 얘기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우석근 박사와 함께 반려동물과 경제학 이 문제 한번 짚어봤습니다. 우 박사님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매주 경제로 바라본 세상에서 방송되는 내용은요. 팟캐스트에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튼튼한 타이어 들어간 금호 타이어 금호 튼튼한 타이어 들어간 금호 타이어 금호 언제나 오래오래 들어간 금호 타이어 튼튼한 트럭 타이어 금호 타이어 매장에서 신제품 RA50을 찾으세요. 소녀시대 유나예요. 신혼침대 고를 때 앉아보고 누워봐도 진짜 모르겠죠. 꽉 이게 풀어봐. 붙잠을 자야 신혼이 길어지지. 침대는 가구가 아냐. 침대 과학 에이스 침대. 해버 굿잠. 골든타임이 시작된다. 노후 준비와 골드바의 행운을 동시에 해피에이지 100 이벤트. 세제 혜택은 물론 연령 제한 없는 현대에이블 신연금 저축펀드에 가입하고 상품권과 골드바의 행운을 잡아라. 12월 31일까지 홈페이지 참조. 에이버 현대증권. 투자 손실에 유의하세요. 휴대폰 싼 거로 주세요. 아무렇게나 사면 안 되지. 최신 폰 잘 사셔야죠. 모두 다 따져봐야죠. 어디서요? 비교를 믿고 사는 하이마트. 잘 사고 볼 일입니다. 알차게 잘 샀지? 역시 하이마트네. 최신 휴대폰 살 땐 하이마트로 가요. 네, 8888님인데요. 우리나라 정치 발전을 위하여 국회의사당 앞에 떡시를 통째로 갖다 놓고 고사 한번 지내면 어떨까요? 좋은 정치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직접 한번 해볼까요? 네.
9월 11일 수요일 뉴스 정면 승부 저희가 준비한 라운드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이은지, 기술감독의 신동의 박봉선, 작가 정선임 정은지, 진행의 저 김상우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